자, 민주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천 갈등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인물이죠. 임종석 전 실장. 어디로 갈지, 뭐 잔류할지 굉장히 좀 많은 거취를 두고 관심이 있었는데 한번 오늘 아침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장가 기자, 오늘 아침입니다. 임 전 실장이 거취를 두고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한 오전 6시 40분쯤인가요? 자신의 SNS에다가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딱 이 한마디만 올렸습니다. 네. 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건 중성동갑 출마를 포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임 전 실장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마 탈당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기는 했는데 네. 당 잔류를 결정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임종석 실장의 당 결정을 수용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따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라고 권칠승 대변인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조금 뒤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 철수하면서 전현희 후보가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선거 유세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제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또 이번 성동갑 선거에서 수락을 해주시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탈당 카드도 생각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다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임종석 실장이 당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인 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탈당하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으실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저도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임종석 실장의 그런 결정을 기다렸고요. 뭐 도와주실 거다 믿고요. 하지만 이 지역에서 제가 패배를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대역 죄인이 된다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전현희 후보 얘기 도와달라는 얘기 좀 잠시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가장 궁금한 게 임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 뜻이 뭐냐?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잔류한다는 건지 다른 걸 좀 도모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아니 잔류하면서 당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비주류의 수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뭐 당인으로서 좋은 결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김영주 의장 사선에 노동부 장관까지 했었어요. 나이가 55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70입니다. 임종석 실장 66년생이에요. 11살이나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영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임종석 실장 본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임종석 실장에게 정치적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가 생물이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평생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또 젊으시고 하니까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백의종군의 자세로 뭐 낙천 유세단 이런 거 이끄시면서 당원들과 호흡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손준호 변호사님, 일단은 임 전 실장이 주말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하고도 만나서 일로 새로운미래 좀 합류할 것처럼 좀 뉘앙스를 내비쳤었고 새로운미래 또 이석현 전 국회 부위원장은 조금 전에 나온 인터뷰인데 어제까지 임 전 실장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전화도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SNS에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는 이제 그 생물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예. 임종석 실장의 고민은 뭐냐? 배지냐, 당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배지를 달라면 탈당해야죠. 그런데 당권을 접수하려면 당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의 네, 변호사님 말씀 죄송한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시간 한번 저희가 한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원장이 훨씬 더 필요한 후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모두가 힘을 합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정현희 위원장이 더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셨을까요? 판단이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또 특히 전략적, 정무적 결정은 무슨 계량적 요소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야말로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다라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요. 필요해서 한 일인데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좀 어려운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탈당의사 밝혔다는데 번복한 건 대표님이나 지도부와 사전에 그 접촉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향후 임종석 전 실장에게 뭐 서울 지역 선대 본부장이라든지 좀 역할을 맡기실 생각이 있는지. 우리 언론인들께서 보도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오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 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거는 요 정도까지 하시죠. 임종석 실장님 향후 역할에 대해서 더 나눠주셨는데 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습니다. 우리 임종석 실장께서도 우리 당의 승리, 우리 국민의 승리를 바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곧 선대위 구성이 될 텐데 그 선대위원장은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지. 이제 선대위 체제로 이제 넘어가야 될 시점인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대위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당대표실 앞에서 임 전 실장 당의 결정에 수용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려운 결단 내렸다라고 일단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호동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임종석 실장의 속내는요. 당에 남아서 이제 이재명 체제를 끌어내리자. 한마디로 이게 당내 쿠데타예요. 8월 전당대회 때 까지 안 기다립니다. 안 간다. 저는 이제 그 3단계로 보는데 투쟁을. 예. 1단계는 이제 공천이 마무리될 3월 중순. 이때 되면요. 공천 마무리되면 이게 이재명 대표 얼굴로 총선 못 치러. 이런 데 후보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올 거예요. 이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퇴진해라. 그다음에 비대위나 선대위로 가자. 이런 게 노면 1단계 끌어내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총선 직후. 총선 되면 이게 민주당이 괴멸적 패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책임은 이재명 대표 지시오. 이러면 이게 임종석 실장이 대안될 수 있는 이게 2단계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8월 달에 전당대회 가서 예. 그냥 친문 규합해서 전당대회 하자. 이렇게 아마 3단계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이런 게 당내 쿠데타를 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 이 3단계론을 말씀하셨었는데 말씀 나온 김에 한 번 더 박지원 본자님은 여기 동의하십니까? 아니 쿠데타라는 것은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정당의 전두환 노태우가 총칼 들고 가는 게 쿠데타고요. 이런 것은 권력투쟁 또는 당내 민주적 절차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예고하면 오늘 밤 11시 MBN 판도라 네. 에서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실장의 공천 관련 막부에서 조정하셨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은 못 드리고 예고만 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군요. 네, 살짝 네. 예고편입니다. 오늘 밤 11시 판도라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아까 전현희 후보죠. 후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임 전 실장을 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임 전 실장이 어쨌든 같이 띄워주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십니까? 뭐 본인은 이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했으니까 예. 일단은 이제 그 당의 세력을 규합하려면 최단에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고 그다음에 전현희 이분은요 친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장관급 예. 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임종석 실장이 당내 세력 규약 차원에서도 도와줄 걸로 봐요. 알겠습니다. 이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37일 남았는데 일단 임 전 실장이 계속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전 위원장이 사실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뭐 도와줄 거라고 보십니까? 도와줄 거라고 봅니다. 뭐 여기 중성동구가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게 쉬운 지역구가 아닙니다. 임종석 실장의 도움이 절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요. 잔류를 결정한 임 전 실장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것도 한번 듣고 오시죠. 전에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뜻을 굽혔는데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데요. 왜 그러실까요? 뭐 그걸 동의해서 그럴까요? 공감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이 바둑 두듯이 포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해석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그냥 관전자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계산이 많습니까?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그때를 노리고 있는 거냐라고 언급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를 말한 게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노리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간질 시키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86 청산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이 대표적인 586 안 해요. 민주당이 공천 안 했으면 잘했다고 해야지.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임종석 실장 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덤비지 않아요?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요? 이렇게 또 싸움을 부채질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여당 대표의 위치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 대표가 남의 당 비판하는 일에 전념하는 게 여당 대표입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조롱의 정치, 유튜버 진행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면은 제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정의 난맥상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셔서 여당 대표답게 처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가 기자, 임종석 전 실장 어떤 거취 문제 때문에 오늘 광주 출마 기자회견 하기로 했던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있지 않습니까? 또 입장을 좀 바꾼 게 있나요? 지금 이낙연 새로미래 대표는 오늘 3시에 광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어제로 예정이 됐었는데 민주 세력 결집을 이유로 이게 연기가 됐었다가 지난 2일에 임종석 전 실장과 회동을 하면서 임 전 실장이 새로운 미래 합세해서 이 새 정당을 선보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임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예상됐던 새 규합은 사실상 불발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다시 광주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석현 새로운 미래 고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만 해도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에게 전화했을 때 분명히 탈당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좀 당황스럽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광주 출마를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